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과 달리 전달보다 1.6% 감소해 31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평균 가격은 8개월 내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2012 서울 해관부 정상회의가 서울 삼청동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2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53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중 정상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내달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의 50억 원 이상의 이익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서 강했던 코스피여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해줬으면 했었는데요. 기관 매수에 2040까지 올랐던 장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 다시금 하락하면서 2010선까지 되밀리고 있습니다. 기관의 현물 변심도 그 이유겠지만 외국인들 강력하게 사면서 선물 쪽 출발했었는데요. 선물 쪽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는 것도 수급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도 말이죠. 주택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면서 모멘텀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고 말았는데 우리 증시 역시도 조금 다소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건설주 정도만 오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다소 환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모두 사지 않는 가운데 원화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인 것이죠. 자세한 주요 종목별 등락률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을 키울 만한 영양분이 부족해 보이죠. 3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204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폭을 이어가지 못하고 10시를 기점으로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도 약보합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3% 하락한 201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다시 시장에 돌아섰습니다. 현재 기관 2,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8거래일째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요. 상승 동력 얻지 못하고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닷새째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52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19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12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0전 하락한 1,135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초반 은행권 쇼플레이 등으로 1,134원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이후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중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달러 매수 우위가 지속되면서 현재 1,140원 선에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60전 상승한 1,139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12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유일하게 자동차주에서 상승불 밝히고 있는데요. 고유가로 소형차 출시가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에 현재 상승불 밝히고 있습니다. 0.83% 상승하면서 7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0.63% 오르고 있네요. LG화학은 현재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4.76% 밀려나면서 3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34,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1%대 밀려나고 있고요. KB금융은
0.11% 오르면서 4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0.14% 밀려나면서 3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CJ홈쇼핑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ENM 역시 0.17% 오르면서 28,7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동선은 0.15% 오르고 있습니다. 3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FA 반면에 2.48% 밀려나면서 5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세장 속에서도 통신과 건설 업종이 상승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에 건설주들 현재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GS건설, 두산건설 모두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현재 1.59% 상승하면서 1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철강주가 5월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1.43% 하락하면서 3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역시 2.95% 밀려나고 있고요. 세아제강도 현재 5.91% 급락하면서 1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들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52% 하락하면서 1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도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3.4% 하락하면서 1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LG그룹주들이 약세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LG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사설이 또다시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현재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요, 휴대전화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권가 분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LG전자 현재 3.85% 밀려나면서 8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요, 중국의 LCD TV 패널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2.78% 밀려나면서 2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상승불 밝히고 있죠. LG유플러스가 나흘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LTE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LG유플러스 현재 강보합권에서 6,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강보 정상회의를 맞아서 북한 도발 리스크가 발언되면서 현재 방산주들이 연일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모 CNC는 8.2% 급등했습니다. 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페코도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니드 역시 3.6% 상승하면서 3,88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4.11 총선을 앞두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SNS주들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NS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3,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온도 역시 4,9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우콤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1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비아도 13% 강세장 보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전 거래보다 5원가량 더 올라서 1,140원대 잘하면 안착하겠습니다. 외국인들 현 선물 다 팔고 기관도 팔고 코스피는 금요일 저점 부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2015선 여의도 쪽 가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원인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환 연구원 먼저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어렵게 살려놓은 21선인데 오늘 아주 쉽게 내주는 모습입니다. 뉴욕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플러스권에서 코스피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오전 중에 그 기관의 매도세와 함께 급락한 이후에 그 마이너스권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 최근에 증시가 그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역시 그 말씀하신 대로 등락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호재나 악재는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급 쪽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그 선물 중심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쪽도 물론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선물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현물 쪽을 약간 고정시켜 놓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얘기는 결국엔 추세 이탈보다는 그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대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그 장중 저가에는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싸면은 그 산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그 여전히 추가 조정보다는 그 상승 추세 복귀 쪽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입니까? 경기에 비해서 말이죠. 지난주에는 중국과 또 유럽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금 힘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풀리려나요? 예, 그 현재 국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2월달 그리고 3월달 초까지 그 상승 종력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그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있었고요. 대신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타났던 경제 지표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주택 경기가 이렇게 다소 느리게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 기대치와 실제치의 어떤 이격 보정 작업이 진행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지표들이 악화됐다기보다는 지금 기대치를 좀 못 맞췄다라는 점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의 대부분이 지금 지역 제조업 설문지수, 소비자 체감지수 이런 체감 지표들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표인데 최근까지 이렇게 고유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무관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그 경제 지표들이 주는 조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그 지난주랑 유사하게 등락이 거듭되는 약간 기간 조정 형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2050을 크게 뚫는다든지 그런 기대는 조금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관련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철강, 화학 이쪽은 이제 종목들이 주요 종목의 경우 121선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관련주는 계속 안 되고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날도 플러스인데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우선은 오늘 그 업종들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수익률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준 쪽에서는 건설 업종은 예.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재료로서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감소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 현재 지루한 장세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되는 그 미국의 고용 지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여타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그 미국의 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만약 현재의 흐름과 같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다시 한번 어떤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 탄력을 회복하는 이런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단기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 선진국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역시나 그 대표적인 업종은 IT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수의 방향성 자체가 혼란스러운 만큼 일시적으로 낙폭 과대주 같은 것들이 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추세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IT,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기간 조정 예상하셨고 관심 섹터로는 IT와 건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분석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14 코스닥도 같이 이제 하락 전환된 이후 520선 중초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시장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호색 비법입니다. 김민수 차장님은 월말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리고 주 중반 이후에 뭔가 시장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셨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낙폭과대 업종의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긍정적인 심리 속에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단기 이평선의 이탈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라는 분석과 김용진 이사님도 비슷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조금 아래쪽으로 갈 하방 이탈 가능성도 함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자, 네 분 모두 다 IT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영진 이사님도 하방 경직성을 고려할 때 업종을 조금 압축해서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IT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 차장님은 그 외에도 오늘 가장 퍼포먼스가 훌륭한 건설, 또 그 외 금융, 최종대 차장님은 그 외에도 철강과 화학, 그리고 옛날부터 아주 좋게 보시는 실적 모멘텀 있는 차, 운수 장비도 있습니다. 신승윤 대표님도 IT 건설 있는 가운데 게임과 정유, 타이어 업종, 관심 업종으로 꼽고 계시고 이진행 지점장님도 은행과 음원 관련주 이렇게 관심 업종으로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3월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이 시작됐음에도 시장은 지지부진. 하지만 주 후반에 뭔가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의견 주신 오늘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오늘은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뭔가 좀 좋은 시장의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주 초반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주 중반 이후가 조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흐름들은 지난주의 흐름들에서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10선에서 한 2050선 사이에 어떤 박스권에 대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부분에서는 한 2000선에 대한 지지권 흐름들 계속 확인되는 어떤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시장이 좀 답답하고 변화가 없는 모습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일단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정체가 되는 모습에도 주도 업종들의 흐름들은 그래도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IT 업종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강했던 모습들이고 거기다 이제 건설 업종까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 주도 업종에 대한 모습들은 아직 확고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어떤 그 낙폭이 좀 커진다는 모습들을 봤을 때 특히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시장의 과열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과열 징후는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간 조정 성격의 패턴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어떤 물량 소화 과정들이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베이시스 흐름 같은 경우도 최근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를 무너뜨렸던 모습들이지만은 그래도 2포인트대 이상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압박을 크게 가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사분기의 마지막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어떤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정부 쪽에서 어떤 그 기관들이 하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어떤 좀 조사 가능성들 그래서 좀 어떤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쪽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흐름들은 맞춰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일단 지금 주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경제 지표와 함께 시장에서 변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부터 미국 소비자 기대지수,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 내구재 주문 결과라든가 작년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국내 지표들, 특히 이제 그 수요일 날 발표될 제조업 BSI 지수라든가 어떤 금요일 날 발표될 GDP 결과,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어떤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강세 요인들을 이끌었던 모습 쪽에서 어떤 강세 눈높이에 맞게 일단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는지 효과들을 확인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정체된 모습 쪽에서 조금 좀 어떤 시장에 대한 활로가 좀 개척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기간 조정이 쭉 이어진다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제 주 중반에 뭔가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힘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월 중순 이후에 약 한 2달 정도 만에 1,140원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되면 외국인들 매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 아닌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한
그러니까 40원대 부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환율에 대한 그 모습들이 조금 좀 의문감이 좀 띄어지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전반적인 흐름들이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환율은 또 꺾일 수 있다는 어떤 반대적인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물론 그 이제 유로화라든가 그 엔화와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에 대한 변화다라고도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그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 자체가 계속 그 약세 쪽을 유지를 하면서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떤 부담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어떤 그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들이 다시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좀 다시 원화 강세 쪽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이 강하게 사서 시장을 들어 올리는 날 환율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 오히려 이쪽 역방향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이제 관심 업종 공개 받아보고 싶은데 IT, 건설, 금융 정말 안정적인 업종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차피 4월 달부터 시장 흐름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이제 1, 4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고, 그러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폭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차별화된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보여주는 어떤 힘에 따라서 어떤 그 이제 1, 4분기 이후에 올해 자체적으로도 전망될 실적 개선에 대한 무게들을 계속 실기 시작하게 되면은 IT 업종 쪽에서에 대한 모습들 긍정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2, 3년간 계속 침체적인 모습들을 보였다가 특히 국내적인 요인들로 많이 침체했던 모습들, 어디 PF 관련된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시점이고요. 오히려 이런 쯤에서 해외발 어떤 흐름들, 특히 해외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출 모멘텀들로 주가 흐름들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은행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박스권에서 상단부를 좀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이긴 하지만은 일단 박스권 상단부에 대해서 약간 또 좌절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글로벌 관련된 은행주들에 대한 모습들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하는 것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심 섹터는 IT, 건설, 금융이시고 주 중반 이후에 변화를 좀 기대한다. 윈도 드레싱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종각지점 김민수 차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며칠 만에 다시금 비차익 쪽에 매도 우위가 기록되는 날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이 선물을 1,000계약 사면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2,000계약 넘게 선물 쪽을 팔고 있거든요. 선물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단기 조정에 대비한다 이런 분석도 잠깐 있었는데 그래도 베이시스는 꽤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장 초반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갑자기 한 2,000계약 이상 선물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한 2,166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알려진 상황으로는 갑작스러운 선물 순매도나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들이 뭐 장기적인 어떤 롱텀 포지션보다는 일단 북한 관련된 뭐 리스크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베이시스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뭐 1포인트대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2.2포인트대로 다시 좀 베이시스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치는
대부분 매수 기회를 줬다는 측면,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양호했다는 측면은 좀 시장의 향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베이스가 한 2.2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익 쪽에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300억 정도 매수 우위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빗차익 쪽에서는 한 713억 원 정도 프로그램 매도 빗차익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 물량은 일단은 지금까지 물량 규모가 크진 않지만 주식형 펀드 환매 부담이 아직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272선 정도에서 지수 선물 출발했다 268선까지 다시금 밀렸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분석 들려주셨을 때는 이제 증권 쪽에서도 선물 쪽 사주는 게 좀 하방에 도움이 된다 하셨잖아요. 268선 밑으로는 안 빠지겠죠?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0포인트 선은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조금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탄탄한 상황입니다. 펀드 수급도 그렇고요.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ELW와 ELS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ELS나 ELW 같은 경우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해지가 필요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ELW가 규제가 들어가면서 ELW 발행량이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면서 ELS 발행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관계는 이제 변동성 매도와 변동성 매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아니면 사모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매도 포지션이라면 실제로 증권사에서 해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증권사나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사긴 좀 부담스럽고, 지수가 내려가면 사고 지수가 올라가면 팔아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ELS 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장외 파생 쪽의 수급적인 면에서도 지수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을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2000포인트 내외에서는 일단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 환매가 2050포인트대에서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2000포인트대에서는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좀 지수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관이 금요일 날 막판에 7거래일 만에 사는 것 같더니 오늘 초반까지 좋았는데 또 파네요. 네,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 대응이 시장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 잠깐 들어왔던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지속됐던 매도 종목에 대한 환매수,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아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매도를 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상황 자체가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삼성전자 위주의 장세가 전혀 변한 게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종목 간의 차별화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 포커스가 잡히는 것이 역시 시장에 자금이 신규로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소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매도 청산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기존의 공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종목 간의 차별화를 많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의 대응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들이 놓여있는 어떤 객관적인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6주 연속 상승을 했고 또 이번 주에 들어오면은 7주째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도 하나 둘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중기적인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를 타고 있는 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빠지는 구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고가권에서부터 조정을 받은 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낙폭이 큰 종목들의 진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자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낙폭이 큰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의 매수에 대한 관심권을 계속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빠지지만 오르고 있는 종목 먼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정유주, 화학주 안 좋지만 태양광, 대장주는 반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태양광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속으로 급락을 하고 현재로서는 상황이 좀 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주가의 진행도 그에 따라서 안 좋았고요. 그래서 낙폭이 일단 큰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원전 57기 중에서 56기가 지금 전면 정지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한시적인 것이고, 일부 가동 중단을 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그 원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쪽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좀 호전돼서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일단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전체적인 위치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좀 시도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약 한 25만 원에 걸쳐져 있는 짧은 저항 라인을 못 넘는다면 당분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자리 자체는 괜찮은 편인 만큼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HN이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픈 마켓을 이제 다시 신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픈 마켓은 기존의 사업자들이 많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NHN 같이 경쟁력이 있는 포털 업체에서 또 뛰어들게 되면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지금의 상승은 좀 과한 면이 약간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이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선거전이 지금 계속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관련주들 선거 운동이 지금 다른 양상으로 좀 평가가 될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므로 SNS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우 기술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SNS 관련 기업들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형 기업들만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 뭐 추격 매수는 무리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까 화학주 특별히 낙폭과대된 것은 약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셨는데 오늘 대장주인 LG화학의 마이너스 5%까지 보여지는 날입니다. LG전자도 추가로 더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LG그룹주들이 좀 순환을 당하는 날인데요. LG화학도 오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금요일 날 꽤 강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는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와 버렸고 투자 심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과거 주가의 진행 케이스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전 포인트를 잡고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 격언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자리를 노림수를 가졌을 때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같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주가가 하락이 상당히 큰데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사주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단 하락 형태로 추세가 약해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저점이 다시 이탈이 된다면 위험 관리를 하시면서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은 반등하기가 바로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고요. 위험 관리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지금 또 오늘 조정이 깊습니다. LG전자도 이제 현재로서는 기관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기존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tam성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좀 더 추이를 보시는 중기적인 대응은 추이를 보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심리는 안 좋지만 LG화학 위기는 곧 기회 매수 관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확실히 속도 조절을 선물 쪽에서 하네요. 아주 강하게 샀다가 강하게 팔았다가 지금 조금 덜 팔면서 코스피는 2020포인트 부근까지 바짝 낙폭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조금 이슈들 점검을 해볼 텐데 황제TV 송민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 유럽 경기 둔화 씻을 만한 이번 주 미국의 지표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예.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는 꾸준히 상승했던 뉴욕 증시 자체가 숨고르기 장세를 많이 보였는데 중국과 유럽 경기 부진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경제 지표도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에도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국내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좀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투심도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6일, 27일 양일간에 지금 주택 상황을 알 수 있는 미결 주택 판매 매매와 그리고 S&P 실러, 케이스 실러 지표 아시죠? 네.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좀 2달 연속 감소세를 좀 보였는데 하지만 23일 나온 신규 주택 판매 매매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같은 동년 대비해서 8.3%나 뛰고 최근 8개월에 거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모기지 금리가 좀 반등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또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또 보수적인 예측을 좀 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고용자 비중 중에서 질적인 면에서 좀 개선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좀 소비자 신뢰 지수와 함께 또 엮어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 좀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단기간에 좀 이렇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28일에도 또 내구재 주문과 그리고 운송 제외 내구재 그리고 자본재 수주 실적 그런 원유 재고가 공개되는데 지난 1월에는 내구재 주문 실적이 전달보다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이에 대해서 28일 날 증권가에서는 또 머지않아 또 제조업 지표가 또 많이 호전될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전망대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상만큼은 좀 아닐 거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증시에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이제 유가 관련인데요. 이달 들어서 원유 수출량이 좀 급격하게 이제 줄면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높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르고 또 통화 완화 정책이 또 끝나면서 또 신흥국 증시가 다시 또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9일에는 또 추가적으로 또 유가 관련해서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도 한번 지난번에 협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지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또 언제 또 지금 현황처럼 좀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관심권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일에는 뭐 시카고 지역의 또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개인 소득 등이 통계가 발표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펀드멘탈이 좋기 때문에 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크게 걱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그 S&P 그 지수 편입 지수들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되지 않습니까?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네. 지금 뭐 유동성 장세 이후에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브릿지 구간인데요.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다 이런 판단보다는 뭐 1분기 실적 0.2% 정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중국과 그 유럽 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요. 네. 유럽의 경우에는 뭐 30일 양일간에 지금 뭐 유럽 재정 안정기금 EFSF라고 그러죠. 그 ESM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금 규모가 이제 5천억 유로였는데 9,400억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키겠다. 뭐 이런 확대하라고 지금 그런 공고가 좀 나오고 있죠. 초반에는 독일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독일이 좀 찬성하는 움직임이고 이번에 좀 좋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그 PMI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죠. 48.1로 50 이하면 좀 경기 지표가 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하강 추세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치였지만 이번에 실제 발표치가 나옵니다. 네. 이 관련해서도 좀 중국 영향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그럼요.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해관보리 정상회의에서 또 FTA 또 얘기도 나올 거지만 관련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베이,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얻는 그런 결과물들이 많은데 특별히 미국에는 고유가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아서 결과가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장 이번 주에도 계속될 건지 아니면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후반에는 올라갈 건지 궁금하네요. 그에 따라서 전략도 좀 바뀔 것 같거든요. 뭐 현재 구간 자체가 그 2050선 돌파를 앞두고 지금 일부 기관과 외인들도 조차 이렇게 선물 매도세와 그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2050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전제를 깔고 대응하되 단기적으로는 뭐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프리어닝 시즌이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동성 장세에서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려면은 그 바톤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 실적이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되는데 금일도 뭐 LG화학이라든지 정유주 뭐 화학주들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펀더멘탈이 좋지가 못하다. 뭐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중국과 유럽 그 경기 부진 우려감 그리고 뭐 주택 관련 미국 그 주택 관련 지표들도 예상치를 하회해서 지금 뭐 코스피가 지금 일부 조정세를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구간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2050선 돌파는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는 일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 이후에 좀 접어드는 실적 장세를 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돌다리는 뭐 돌다리라도 두드리고 건너봐라 뭐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번에 코스피 상승 주역을 이끌었던 뭐 IT 대장주 삼성전자와 그리고 뭐 우리 건설이나 뭐 은행 쪽 뭐 이런 쪽이 지금 수익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업종을 필두로 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전부 다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2050선은 재돌파할 것이다. 요 점은 좀 견지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그 동맹 관계인데 그 북한에서 광명선 3호 중거리 그 미사일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고 이란 핵 제재 부분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가 상승 부분과 좀 엮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지 뭐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실적이 좀 확실하게 좀 나올 만한 업종에만 투자를 하자 이런 의견도 앞서서 있었지만 낙폭과대가 심리는 안 좋아도 이럴 때 사야만 수익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 송민대 대표님이 보시는 이번 주에 좀 갈 만한 업종이 있다면요. 예, 제가 뭐 지난주에는 원자력 관련주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에너토크 그리고 한전 KPS, 한전기술 등이 이렇게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저희 추천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양광 관련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1월에 저 바닥권에서 제가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단기 3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오르고 다시 또 조정권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뭐 태양광 산업하면 폴리실리콘에서부터 뭐 인곳, 웨이퍼 그리고 뭐 셀, 모듈 이런 뭐 그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한 그런 상태고요. 올해 30달러대를 넘었었는데 그 최근 2주 사이에 거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태양광 대장주인 OCI와 그리고 뭐 기타 그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 또 반등 국면이었죠. 예.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제가 또 관심 가져볼 종목은 또 OCI를 가져왔는데요. 예. 국내 폴리실리콘 1위 업체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좀 가는 것 같았는데, 그죠? 예, 좀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31만 8천 원 이후에 지금 바닥권이고요. 저는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21만 원 근방에서 예,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바닥권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 잠깐 반등 나온다고 해서 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었다가 기다리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한 3개월 이상으로 한 15%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태양광 대장주 OCI 조금 더 빠지면 21만 원대 매수 의견 내줬습니다. 이제 송민재 대표님 기존 포트 보겠습니다. AS 받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기존에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원자력 관련해서 한전 KPS 얘기하셨었고 그 외에 락앤락, 네오이즈 게임즈, 모빌리언즈, 에스텍파마 종목은 모두 5개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가장 부진한데 오늘 전량 매도하시겠다고요. 에스텍파마, 모빌리언즈, 락앤락 수익 좋고 한전 KPS도 일주일 지났는데 수익이 소폭 나고 있네요. 네오이즈 게임즈 신저가 조금 아쉽게 됐어요. 예, 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 됐고요.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 뭐 4개월, 5개월 이후에 또 원래 목표가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중기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손절을 대응한 상태고요. 뭐 기존 종목 잠깐 뭐 AS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모빌리언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모빌리언스 보시면 지금 3.66%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현재 관점으로 수익권이고요. 이전에 전고점 한번 돌파한 적 1차 목표가 돌파한 적 있지만 다시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종목으로는 그 에스텍파마 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한 구간이 있죠,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차트가. 돌파한 예. 이후에 지금 전고점 1,300원 돌파하고 저희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이다. 실적도 좋지만 뭐 다른 재료들도 4월달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AS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에스텍파마의 모습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결국 네오이즈 게임즈 정도만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정리하겠다는 AS였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민재 대표님 포트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현금은 약간 더 늘어나고요. OCI가 신규로 편입이 됩니다. 대신 네오이즈 게임즈는 비중 좀 있었는데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5종목. 에스텍파마는 지금 모습 너무 좋기 때문에요. 목표가 11,000원, 12,000원까지 조금 더 홀딩하시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언즈도 61선 잘 타고 가는 종목. 락앤락, 한전 KPS도 홀딩이고요. OCI 오늘 낙폭과대 메리트 때문에 추천하셨는데 21만 원대 오면 분할 매수입니다. 1차 목표가 30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제TV의 송민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후 2부로 종가 들고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2020선도 좀 전에 회복을 했었습니다. 낙폭을 얼마나 줄이면서 끝내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